가끔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 연락처나 전화번호를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채널로 오시면 맨 오른쪽에 정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제 사무실의 전화번호, 제 휴대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중에는 제 사무실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래야 직원들이 상담 내용 요약을 해주고 미리 사건 검색을 해서 사건의 진행 내용도 제가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평일이 아닌 휴일이나 평일이라도 근무 시간이 아니라면 제 휴대전화번호 010-8677-6960으로 전화주세요. 다만 이 전화번호는 실제 번호는 아니고 제 휴대전화번호로 연결되는 가상번호입니다. 제 실제 번호는 010-54-0333입니다. 전에 쇼츠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일이라도 근무 시간이 아니거나 휴일이라면 저를 제외한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꽤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일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가상전화번호 010-8677-6960으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 실제 번호 010-54-0333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날 중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전화 드리는 시간은 가끔은 근무 시간 중에 하기도 합니다만 낮에는 재판 다니고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이 주는 서면 확인하고 단톡방에 응대도 하느라 시간이 잘 나지 않아서 저녁 시간에 전화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도 너그러 이해해 주십시오. 상담 요청 100개 중에 1개 정도 깜빡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그날 중으로 전화드린다는 것. 자동차를 팔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는 당연히 선불, 즉 보험기간이 시작할 때 그 기간의 것을 미리 내겠지요. 그런데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팔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산 사람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요. 판 사람은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이미 낸 보험료 중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을 환급받게 돼요. 그러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세는 원래는 후불입니다. 그러므로 차를 팔고 나서 후불로 낼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날까지만 내면 되겠지요. 그러나 만약 자동차세를 선불로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고요. 자동차세는 매년 2회 납부하게 되고요. 상반기는 6월 말까지, 하반기는 12월 말까지 내게 됩니다. 모든 세금은 안 내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를 안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내야 하는 세금의 3%가 발생하고요. 체납된 세금이 30만 원 이상이라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또 한 번 붙는다 하네요. 매월 0.75%라면 1년에는 연 9%라는 고리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내면 당연히 감액을 해주겠지요. 만약 1월 달에 1년분 전체를 낸다면 6.4%로 공제해주고 3월 달에 낸다면 5.2%로 공제해준다고 하네요. 어차피 낼 것이니 미리 낸다면 실세금리보다는 조금 많이 공제해주긴 합니다. 그런데 미리 내면 많아야 6.4%를 할인해 주는데 연체를 한다면 연 9%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또 가산금을 내야 하니 역시 미리 낼 때의 혜택보다 늦게 낼 때의 벌칙이 더 세긴 합니다. 지난번에 긴급피난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다가 상담 얘기, 자동차 얘기를 했어요. 다시 긴급피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쉽습니다. 아주 무서운 태풍으로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대피를 하기 위해 주변 상가 유리창을 깨고 대피하는 것은 재물 손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 상가에 들어가서 절도, 즉 물건 훔쳤다면 그 부분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긴급피난이 되지 않겠고요. 전에 예에서 꼭 그 상가에 들어가지 않고 지하철역으로 대피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다른 수단이 있었던 것이므로 긴급피난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의 예를 또 드리면 미친 개가 쫓아오고 있어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긴급피난이 되어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지요.